본 영상은 도원에서 담당한 사건 조사 내용을 담아낸 실화임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원의 강PD입니다. 3부에서는 이 대표가 피해자를 찾아온 그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의 인터뷰와 함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4일장을 마치고 집에 들르신 직후 바로 이 대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4일장을 마치고 이제 짐을 정리하러 집에 돌아왔는데 짐을 다 정리하고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문을 두드려서 그때부터는 아예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8월 5일에 탈출하시고 집을 비워두신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집에 들르는 순간 바로 찾아왔다는 건데 이 대표가 피해자분의 일정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일정을 알 수 있는 수단은 없었고 제가 4일장을 가기 전에 잠깐 집에 들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문 앞에 쪽지가 한 2개 정도 끼워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연락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연락해 달라, 이런 식으로 쪽지가 2개 정도 꽂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아마 주기적으로 찾아왔던 것 같고 시기상 보면 아마 주말마다 온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집을 비워놨었으니까요. 이 교수에게 초점이 맞춰진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스토킹이 붙어버린 건데요.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 대표에게 주기적으로 피해자가 자취방에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해 볼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질문해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장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던 게 거의 한 3시, 4시 이 정도 좀 나왔고 그때 정리를 이것저것 하고 이동하려고 준비하던 시간이 한 19시? 네, 그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짐까지 가방에 싸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렸던 거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일정을 다 좀 중단하고 노무사님께 다시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자분이 올 때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감시 및 스토킹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안 가려고 했던 거고 집 말고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었던 거죠. 심각하죠. 이 교수에게 있어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의 열쇠가 돼버린 피해자라는 존재는 반드시 잡아와야 할 인물이었을 테니까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도원에서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해주었나요? 처음에 밤에 연락했을 때는 늦은 시간이니까 저 사람도 좀 있으면 집에 가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서 혹시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으로 자료 같은 걸 좀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전화 다시 드렸을 때는 그 사람이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러면은 회사에서 회의를 좀 해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드리겠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좀 빨리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낫겠다, 이거는 스토킹 범죄로 걸어가지고 저 사람을 적극금지 명령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신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경찰에 연락을 할 수 있었어요. 혹시 경찰에 연락은 몇 시쯤 하셨나요? 경찰에 연락한 건 다음날 아침 10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 정도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저를 부르고 이렇게 하고 문자도 계속하고 전화도 계속 오고 그랬었어요. 경찰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주었나요? 경찰이 와서 처음에 했던 대처는 그 사람을 좀 멀리 데리고 가는 것이었고 진술을 저한테도 듣고 그 사람한테도 듣고 했는데 제 옆방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걸 또 봤다고 증언을 또 해줬거든요.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 같은 거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여기서 옆집 사람이 증언을 해준 내용에 대해서 짧은 녹취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녹취록, 대화의 내용은 잘 들리지 않지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이 대표가 피해자를 부르는 목소리는 잘 들리잖아요. 옆집에 살고 계신 분에 의해서 내용에 대한 진술까지 확보가 되었으니 이건 접근 금지를 안 당하는 게 이상하겠네요. 접근 금지 이후 추가적인 스토킹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 이후로는 뭐 전화 문자 한 번도 온 적 없고, 집에 찾아온 거는 뭐 다른 사람을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집에 문을 두드린다거나 뭐 특정 인물이 자주 보인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탈출 이후에도 이어진 이 교수의 행동에 피해자는 집에서도 마음 편히 머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서로가 대리인을 세워서 최대한 직접적인 간섭은 피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현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교수는 어떤 죄목이 있고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었을까요? 4부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는 어떤 죄목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법으로 제대로 된 심판은 가능할까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범법 행위들까지 처벌받게 된다면 더욱 많은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만 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었고, 그때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왔을 때도 이런 사례들이 없는 걸 보고 그냥 좀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기업과 근로자의 노무, 세무, 법률 고민을 상담합니다. 노원의 다른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